자, 일단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. 누군가에게도 걱정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, 지금 알파 쓰시는 분들 계시죠? 알파 쓰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다. 자,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왜 그러냐면, 분할 매수라는 거,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종목을 여기저기 이것저것 사놓는 거.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.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뭘 사야 될지, 뭘 어떤 자리에 팔아야 될지 잘 몰라요. 모를 수밖에 없어요. 왜? 경험대로 여러분들 가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력대로 간다고. 한두 번 우리가 이제 뽀록이라 그러죠. 뽀록으로, 그러니까 하루에,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춘대요.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춘대.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맞췄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나중에 진짜 호되게 당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상황들, 또 누군가는 수익 났던 거 다 까먹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수익 났던 게 이제 손실로 전환됐을 수도 있고, 그죠? 그 차이점들이 항상 있는 거죠. 그래서 항상 하락은 기회이지만 위기다. 위기이자 또 기회다. 뭐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올라갔을 때 잘 먹고 빠질 때 내가,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수익 났어. 근데 빠졌을 때 100만 원 손실 봤어. 그럼 어떻게 해? 영원이죠. 근데 그 다음번에는 100만 원 수익 봤어. 근데 또 빠질 때 50만 원 까였어. 그럼 50만 원 남네.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는 만회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즉 뭐냐면, 벌 때는 잘 벌어. 근데 까먹을 때 덜 까먹으면, 그게 여러분들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수익 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. 예.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것들 있죠. 어떤 자리에서 욕심내지 말고 현금 만들어 두세요라든가, 최소 현금 비중 갖고 가세요라든가,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. 그 다음에 지뢰밭, 이상한 종목 괜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, 잡주 매매하지 마시고,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면 궁극적으로는 좋은 게 이제 기회인 거죠.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뒤에 보면은 좀 그럴 걸, 그렇게 해 놓을 거리라는 어떤 아쉬움이 항상 있는 사람들은 이게 수익이 또 크지가 않아요. 아시겠죠? 자 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도 지금 여기에는 현대건설기기가 오늘 또 차익이 됐습니다. 차익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잔고에는 또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플러스인 것들도 있고. 근데 이제 중요한 거,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,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못 사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왜? 본인이 그걸 관리를 안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된 분과 안 된 분과의 차이가 조금 크지 않을까, 이제 그 차이가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나스닥 선물이 지금 아까 우리나라 장 끝날 때는 빠지더니 그때보다 0.3% 정도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뺄 거면 좀 더 빼지. 예. 왜냐면 어설프게 올려버리면 내일 매수 기회를 안 줄 수가 있거든. 그죠? 근데 이제 내일은 매수 기회를 안 줄 것 같지는 않고, 안 줄 것 같지는 않고, 줄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들, 기회를 못 만드시는 분들, 그분들은 뭐겠어요? 현금 비중이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.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자, 어찌됐건 전략 종목 진행해 봅시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제가 또 오랜만에 장중에 종목 하나 추천드렸었잖아요. 도이치모터스. 도이치모터스 장중에 추천드렸죠. 오늘 8,180원까지 올랐어. 그죠? 이게 지금 리딩상 보면은 얼마? 2% 마이너스야. 아까 플러스까지 돌렸다가 좀 내려왔거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샀으면 2%, 그럼 장이 2% 넘게 빠졌는데 2% 손실이야? 그럼 이게 이제 느끼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누군가는 그럼 2%도 손실 안 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지만, 중요한 거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네요라고 느끼신 분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.
왜? 워낙 오늘 급락한 종목이나 터무니없이 그냥 이상하게 많이 올랐다 많이 빠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거든. 그 다음에 테마 중인 건 알지만 올랐다가 밀려버리면 여러분들 심적으로는 안 되잖아. 그죠?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실체가 있는 게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거야. 포르쉐 매장 여러분들 가보셔서 포르쉐 뭐 한번 자동차 주문 한번 해보세요. 얼마 아니면 문의 한번 해보세요. 응?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그러면은 최소 6개월이에요. 근데 6개월짜리도 요즘에 잘 없어요, 여러분들. 1년 이상 기다려야 내가 인도받을 수 있어요. 포르쉐 같은 경우는 뭐 타이칸 전기차 그거 정도만 10일 이내나 한 달 이내인 것 같아요. 그럼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? 도이치모터스, BMW, 미니, 그 다음에 지금 포르쉐. 수입차에 대한 어떤 등록 대수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포르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는 거지.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비재를 갖고 있는 브랜드,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그 동안에 많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? 많이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좀 오래 했어요. 예.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안 빠진 거지. 예. 많이 안 빠진 게 아니라 올랐잖아, 그죠? 그러니까 매매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해요.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대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. 막 터무니없이 그냥 야 이거 좋은 거 같아 좋대 그냥 주가 올라가고 막 하는데 실적이 지금 잡주야 적자야. 근데 에라 모르게 따라 들어갔어. 확 물려버리니까 어떻게? 그 뒤에 심리가 불안하잖아. 그럼 포르쉐 한번 밀어보자. 근데 이게 막 올라갔어.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. 아무튼. 그래서 이제 전략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매매할 때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 저 방송하는데 옆에 막 모기가 와요. 요즘에 또 모기가 있다고 했어. 자,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7,850원에 조금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그런 걸 봐야 될 때,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데 진짜 기업은 형편없는 것들도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장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잠깐 먹고 나오자. 뭐 테마주 같이 대선 전이니까 뭐 대선 테마를 먹고 나오자. 근데 대선 테마는 여러분들 대선 끝나면은 그냥 없어지죠. 예. 뭐 또 다른 걸로 엮일 수 있으면 다른 걸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꼬꾸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 대동스틸이나 뭐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은 뭐 경협주였잖아 원래, 그죠? 가스관.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철강, 아니면은 뭐 플랜트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이제 테마가 뒤바뀌는 거죠.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, 사실. 자,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여러분들이 있고 그 흐름에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들의 개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. 그럼 잘 모르시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서울바이오시스 18,000원. 이것도 아마 그 전에 등록되셨던 분들 계실 건데 서울바이오시스는 18,000원 다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. 자, 삼원강제는 3,850원. 우리나라 거의 독점 기업이에요. 자동차, 판재류.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 있죠. 뭐 봉이라든지 막 판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어요. 그거 그러니까 실적도 지금 작년에 흑자 기업이지. 자, DNC 미디어 42,000원에 등록하겠습니다. 웹툰 관련주는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 전까지는 기대감은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위치 자체가 변동성이 좀 커져서 얼마 전에 6만원 넘었다가 급락 나왔죠. 근데 재료 자체가 소진된 건 아니고 이때 워낙 많이 오른 거거든 사실. 네. 그러면 이제 바닥 잡고 한번 또 올랐다가 빠질 거면 또 빠지고 이러면서 뭐 추세를 만들겠지. 고점에 낮아지든 올라가든, 그죠?
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웹툰 사업은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수가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밀린 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, 제가 지난 전략 종목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여러분들 핵심 뭐예요? 코로나 피해주 갑시다. 뭐 그게 유통이었죠. 신세계, 뭐 롯데, 뭐 현대백화점, 그죠? 다 여행도 마찬가지였고,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게 핵심이었죠. 근데 그게 제일 셌잖아, 사실 지나고 보니까. 그런 것들 포인트를 좀 잡아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. 자, 선진 가겠습니다. 선진 돼지고기 사료 돼지고기 업체 22,000원. 자, 그 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 갈게요. 5,700원. 반도체 중고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어요. 그래서 실적이 좋고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주가는 좀 많이 단기적으로 좀 빠져서 이것도 역시 저점 매수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니까 한 7개만 더 할까요? 자, 쇼박스 보겠습니다. 쇼박스 4,050원. 영화 드라마 배급 제작 업체죠. 근데 이제 뭐 요즘 오늘도 뭐 많이 밀렸어. 뉴, 뭐 펜앤터 에이스토리. 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디즈니 플러스랑 이제 계약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가 빠졌죠. 재료 노출도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쇼박스 같은 경우는 최대 지주가 이제 오리온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지금은 피해주지만 수혜주로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여러분들 상반기에 백신 접종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1,200만 명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정부 지지율이 또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한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반기에 집중되는 어떤 백신 접종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좋아질 수 있느냐, 이제 그게 핵심인 거지 사실. 근데 그거를 지금 기대감이 있게 보는 거죠.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렇고 지금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되는 곳들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벗고 디즈니랜드 개장했죠.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그러고 계속 살 수 있으면,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또 기대감이 더 커질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볼 수는 없어요. 자, 대한해운 3,550원 등록하겠습니다. 오늘따라 말이 좀 긴데 장 빠지면은 좀 말이 많아요. 장이 올라도 말이 많지만, 자, 휴비스 1,800원에 등록하겠습니다. 휴비스 폴리에스터 그 원재료 업체죠. 단섬유, 장섬유 업체. 자, 그 다음에 이제 SKC를 볼 텐데 132,000원에 여러분들 SKC 등록할게요. 이거 포탄에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오히려 지금 매수하시고 좀 밀려 있을 거예요. 물량 좀 더 담는 전략으로 갑니다. SKC는 재료가 좀 많아요, 여러분들. 페트병 재활용도 있고 2차 전지, 그 다음에 반도체 CMP 재료 이런 것들도 있고. 132,000원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장이 밀리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 나온 구간에서 너무 싸게 잡으려다가 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
리스크 관리를 비중으로 하시면 돼요. 사실상 예, 비중으로 하시면 됩니다. 너무 싸게 잡고 밑에 걸어놨는데 밑에 안 주고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.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또 욕심이에요. 너무 싸게 잡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건데, 확실히 갈 수 있다, 시장이 확실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사는 게 원래 맞는 거지. 자, 사마 페인트는 12,500원, 12,500원에 등록할게요. 하나만 더 합시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 105,500원에 등록할게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야기 들었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. 나 포트에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많이 빠졌어, 많이 밀렸으니까 추천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 많이 사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알파를 돌린다, 전략 매매를 하신다라는 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버리라고. 자, 아까도 말씀드렸잖아. 항상 뭐 종목이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요. 근데 여러분들이 물려 있어. 내지는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에 저 샀는데,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그래 사는 건 좋아. 근데 안 팔아. 그죠? 예. 안 팔고 크게 먹으려고 그래요. 그런데 반등 이렇게 나왔는데 안 팔아 갖고 있어야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런 색깔들을 버리셔야 돼요. 매매하실 때는. 버리라고.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단기적으로 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, 왜? 지수가 올라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, 코스닥에서. 그렇다 보니까 반등이 제일 빨리 나올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.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예. 그다음 또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고. 이제 그런 부분들. 그래서 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고,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빨간색으로 조금 어렴풋이 좀 보이죠? 외국인 매수, 기관도 매수거든. 연기금, 금융투자. 여러분들 STS 보시면 나와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밀렸는데 외국인 기관에 샀네요. 뭐 저점에서 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비추어 보면은 요것도 지금은 위치가 좀 괜찮다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래서 12개 오늘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요. 12개 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 것도 있으실 수도 있고 많이 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에요. 물론 장이 빠져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. 우리가 2,000개를 근데 다 편입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포트에도 있고 조금 새로운데 탄력적일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골라봤으니까 이렇게 좀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고생들 좀 많이 하셨고,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이제 남은 시간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빠지면 더 기회죠. 뭐가 여기서 이제 왜냐면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고점의 자리다라면은 빠지는 게 우려스러운 게 당연한 건데 이미 밀렸죠. 근데 사람들 심리가 그렇죠. 빠졌으니까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격적으로 보면은 훨씬 싸진 거예요, 이게 지금. 싸졌으니까 어떻게 반등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죠. 물론 이게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더 밀리게 되면은 더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인 거지. 근데 항상 현실적인 부분에선 그 어떤 현금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들이 좀 큰 거긴 한데, 그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계속 맞춰 가시면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좀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요. 그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핵심적인 건 내일 일단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가, 요것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도 좀 많이 하셨고요. 내일이 좀 기대감 있게 보도록 하죠. 고생하셨습니다. 네.